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에 생긴 병인 거예요. 당뇨를 진단할 때 피를 뽑아서 피 속에 있는 혈당을 검사를 해가지고 당뇨 진단을 내리는 거죠. 피가 이제 나빠지니까 그 사람의 혈관도 같이 나빠지고요. 심장도 나빠져, 콩팥도 나빠져, 눈도 나빠져, 발이나 다리 이런 데도 괴사가 와, 온 몸이 구석구석 다 신경질환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긴 하지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당뇨약을 한 알이라도 줄여야 된다. 혈당이 뚝 떨어지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저혈당 쇼크로. 단기간 안에 고도 비만인 사람이 살을 쭉 빼려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정상 수치에 집착하지 마라. 약간 높은 것이 당뇨가 시작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당뇨약이 전부 다 부작용이 상당히 심한 약들이고요. 이 당뇨병을 고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숫자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라 그런 얘기를 잘 드리는데요. 사람들의 몸무게가 다양하잖아요. 50kg도 안 나가는 분도 있는데 또 요즘에는 조금 키 크고 살집 있는 분은 그냥 100kg 넘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혈압 수치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 수치나 이런 것이 딱 정확하게 어떤 그 범위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체질이 다르고 그렇죠. 뭐 서양인도 있고 또 동양인도 있고 이런데 모든 거를 다 그 숫자 안에 딱 집어넣어서 건강을 가늠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참고 수치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잘 말씀드리는 게 혈압 수치 120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잘 드려요. 그래서 혈압을 보통 120을 정상이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130, 140이 정상일 수도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혈관이 터지는 그런 예는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냥 안정시에 평균 혈압이 150이 최소한 150이 넘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120, 130인데 거기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혈압이 135가 나왔다. 오늘 다시 쟀더니 140이 나왔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분을 보았을 때 저는 그분의 마음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저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몸이 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못지않게 훨씬 더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뇨 혈당 수치예요. 그 인슐린 맞으시는 분들 또 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 처방 받아가지고 드시는 분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약을 먹어서 그냥 약을 먹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약을 드시는데 조금이라도 그 혈당이 이렇게 오를까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노심초사하셔가지고 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뭘 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오히려. 혈당은 사실 그 당뇨약을 먹어서 정상 수치, 뭐 100 혹은 공복혈당 100 또 120 이하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약을 먹어서 그 수치를 100이나 120 이하로 맞추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몸은 그냥 저혈당 상태라고 보면 돼요. 분명히 정상인들보다는 혈당이 높은데요. 당뇨 약을 먹어서 혈당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정상보다는 높지만 그 사람 몸에는 굉장히 그게 안 좋아요. 혈당은 우리 몸에서 떨어뜨리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한 가지거든요. 근데 혈당이 뚝 떨어졌을 때 높이는 호르몬은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글루카곤 같은 건데요. 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우리 몸에서 응급 사태가 저혈당이라는 거예요. 혈당이 뚝 떨어지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저혈당 쇼크로. 그래서 혈당을 이제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정상보다는 분명히 높은 수치지만 내 몸에는 저혈당이다라는 제 이 말이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강조해요. 어떻게 하든지 당뇨약을 한 알이라도 줄여야 된다.
당뇨약을 먹고 혈당 수치가 정상이다 혹은 당화혈색소가 뭐 이 정도면 정상이다 이런 것에 절대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약을 보통 병원에서 평생 먹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먹어서 좋은 약이 어디 있겠어요. 당뇨약이 전부 다 부작용이 상당히 심한 약들이고요. 그거를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그 이상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우리 몸의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내부 장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10년 이상 그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혈당을 병원에서 말하는 대로 관리를 상당히 잘했는데도 한 3년 지나면 거의 다 합병증이 와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좀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합병증이 와요. 여러분 합병증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뇨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병원에서 하는 거는 당뇨 치료라기보다는 혈당 관리거든요. 치료가 아니에요. 그건 치료는 다 나아서 약을 끊게 돼서 정상 생활이 가능한 게 치료잖아요. 그런데 고혈압도 당뇨도 고지혈증도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약을 보면 어떤 것도 치료 개념은 없고 전부 다 관리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냐? 여러분 당뇨 치료할 수 있거든요. 100%는 아니겠지만 모든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당뇨를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한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당뇨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친다라는 그것을 상당히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관리한다는 거 즐거운 일이죠. 그래도 아직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터득해 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일단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긴 하지만 너무 정상 수치에 집착하지 마라. 약간 높은 것이 차라리 이미 당뇨가 시작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당뇨 경계 수치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거를 정상 수치로 떨어뜨리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 단기간 안에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요. 그거 마치 단기간 안에 고도 비만인 사람이 살을 쭉 빼려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항상성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변온동물, 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왜 체온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겨울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항상 체온이 거의 비슷한 테두리 안에서 일정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혈당이라는 것도요.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게 그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쭉 살아왔는데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드디어 뚝이 넘친 거예요. 발버둥 친 거죠. 그분의 몸 장기가. 제가 요즘에 사람들 주변에서 식사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뭘 드시는 거 보면 와 저분의 장기가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먹방 이런 거 보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먹고 폭식하고 막 이런 것이 무슨 영웅담인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 몸을 파괴하는 행위고 마치 엄청 비싼 그런 차에다가 가짜 휘발유를 주유해가지고 얼마나 달리나 시험을 해보는 것 같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는 비싼 차가 부서지면야 비싼 차는 또 살 수도 있고 그냥 경제적인 손실에 불과한데요.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실험을 한다? 그럼 그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우리 몸의 항상성 그거 개념에서 생각했을 때 이 당뇨 환자는 자기 몸이 항상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혈당이 범주를 넘어서서 넘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온 그 생활 패턴을 잘 살펴봐서 거기에 제일 핵심이 되는 한두 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그거를 바꾸는 게 제일 첫 단계거든요. 그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추가로 먹어가지고 내 몸을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을 부르는 생각인 거죠. 사실 해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야식을 많이 드시고 꼭 밤에 뭘 많이 드시고 아침에는 공복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 다음에 한 점심쯤 돼서 허기가 지니까 굉장히 뭘 많이 드시고 나중에 저녁 때 또 혁대 풀러놓고 뭘 드시고 이런 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되고요. 제가 사람들 많이 상담하면서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제일 강하고 멋진 분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관찰을 해서 어떤 분은 탄산음료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달달한 과자를 끊으시더라고요. 뭔가 한 가지씩, 어떤 분들은 과일을 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과일을 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끊지 못하면 양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차라리 밥량을 좀 이렇게 늘리시는 거죠. 밥을 먹어야 과일을 덜 먹거든요. 사람들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대 소녀들이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살은 빼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떡볶이하고 튀김은 먹고 밥은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도 그 별반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스스로 잘 생각해서 여러분 100%다 고친다 하지 않고 한두 가지만 한번 살짝 고쳐보세요. 그렇게 하면 혈당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걷다가 뛰다가 하는 운동 타임을 하루에 30분만 만들어 보세요. 나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안 걸어도 돼,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걷는 시간을 따로 한번 30분만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고쳐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사니까 약을 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약이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이나 비타민은요, 사실 전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닌데요, 당뇨를 원인적으로 고쳐요. 그래서 합병증부터 치료하고요,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굉장히 많이 진행된 합병증부터 치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합병증이 그 사람 몸에서 제일 위험하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약은 어떻게 된 건지 혈당보다는 제일 위험하고 안 좋은 이런 합병증부터 치료를 해가지고 스스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혈당이 조절되는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산은 당뇨약이 아닌데 당뇨 환자들이 많이 먹고요. 저는 전혀 당뇨 환자가 아닌데 지금 생기산을 제가 한 6년 정도 먹고 있잖아요. 저는 항암 치료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고생을 해서 지금도 일상생활이 잘 어렵다라는 거, 제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인대요. 이게 생기산과 제가 만든 비타민 요법의 눈부신 효과거든요. 근데 이런 효과가 있는 이 약이 당뇨 환자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피와 혈관을 고쳐가지고 그 당뇨의 합병증부터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와 혈관의 병이에요. 특히 피에 생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를 진단할 때 피를 뽑아서 피 속에 있는 혈당을 검사를 해가지고 당뇨 진단을 내리는 거죠. 피에 생긴 병인 거예요. 이게 피가 이제 나빠지니까 그 사람의 혈관도 같이 나빠지고요. 그래서 심장도 나빠져, 콩팥도 나빠져, 뭐 이렇게 눈도 나빠져, 발이나 다리 이런 데도 괴사가 와, 온 몸이 구석구석 다 신경질환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건데요. 이 당뇨병을 고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확장해가지고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생기산이나 비타민 요법을 보았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쌓여 있는 혈독, 수독, 식독 같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야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폐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혈당 조절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냥 알아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당뇨약을 안 먹어도 혈당이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기산을 먹는 사람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 당뇨약을 바로 끊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는 약사기 때문에 약을 끊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너무 그 정상 범위의 혈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당뇨약을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한두 개를 줄인 상태에서 생기산을 먹고 시작하라 그래요. 그리고 생기산보다 더 급한 게 뭐냐, 1단계가 뭐냐,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거예요. 당뇨 환자한테 제일 급선무는 그 사람 온몸의 구석구석에 끈적끈적한 혈액이 꽉 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장기가 손상되고 혈관이 손상되는 것부터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차단하는 방법은 뭐 혈당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거예요. 저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비타민C만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한 2000ml씩 먹잖아요. 당뇨 환자가. 그러면 상당히 혈당이 높은 상태에 있는데도 그분의 혈색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응급약으로 추천을 해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응급약이에요. 비타민C는 또 얼마나 싸요? 여러분 제 진약사물에는 비타민C 열알에 600원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열알에 600원도 안 하는 그런 영양제가 또 있나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당뇨 환자들은 최소 열알, 많으면 한 15알 정도 먹는 거를 제가 권하는데요. 분말로 된 것도 있잖아요. 분말로 된 거 중국산도 있고 영국산도 있는데 효과 똑같아요. 요거를 이제 맛이 많이 쉬어서 그렇지 습관 들이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여러분 위장병도 고쳐요. 이게 오히려. 비타민C를 하여튼 그렇게 한 2시간 길면 한 3시간 간격으로 수시로 계속 먹어보세요. 그 당뇨 환자의 합병증부터 치료되고요. 그 다음에 생기산과 뭐 B, C, 마그네슘, 오메가3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의 모든 합병증에서부터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식습관, 운동 습관 이런 거 좀 멋지게 한번 교정을 해보시고요. 제가 당뇨 환자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합병증이 오고 합병증이 진행되는 사람들 이 얼굴을 보면요. 이 얼굴이 두부살이에요. 푸둥푸둥 부어있고 그 예쁘고 잘생겼던 그 얼굴의 예쁨과 잘생김이 사라져요. 예쁨과 잘생김이 없어요. 남성들 발기부전은 기본이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여튼 그냥 안 이뻐요. 근데 그 안 이쁜데 그 안 이쁜 게 뭐예요? 생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가장 흔하게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당뇨 환자고 또 그 당뇨 환자들 조금만 하면 저거 완치시킬 수 있는데 병원에 약만 먹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에 대한 애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당뇨 환자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콩팥이 다 망가져서 콩팥 이식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봤어요. 다리, 발 이런 거 절단하시는 분들도 봤고 눈이 멀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봤고 그냥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 조금만 관리를 하면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 또 다른 영상에 뭐 당뇨나 생기산에 대한 그런 비타민 요법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듣고 또 듣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한번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자기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굉장히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요. 혈당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저혈당이 한 번이라도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먹고 있는 병원약이 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약을 하나를 줄이시고요.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비타민C를 많이 드세요. 요즘에 제 그 진약사몰에 보면 원데이 멀티팩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비타민C는 안 들어있는데 B, 마그네슘, 오메가3가 한 포에 들어있거든요. 요 한 포를 당뇨 환자들은 생명처럼 먹어보세요. 하루에 한 포 또는 2포면
더 좋아요. 그거를 드시면서 비타민C를 많이 먹는 요 방법만 하고, 그 다음에 걷다가 뛰다가 요거 하면서 식이요법 조금만 하셔도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돌아올 거예요. 신뢰가 가는 분들은 생기산까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당뇨 환자들이 이런 거를 좀 아셔가지고 자기 건강을 회복하시면은 참 좋겠어요.